그 다음에 트림 익스텐드, 연장이란 뜻이죠. 여기까지 쭉 해야 돼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CAD를 다뤄야 되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CAD를 다루고 도면 그리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돼요. 손으로 도면 그릴 때 썼던 기능들이 선 그리고 원 그리고, 손으로 도면을 그릴 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 그리고 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선과 원을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스냅을 배우셔야 돼요. 이 오스냅이 없으면 작업이 진행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라인이나 서클, 원이죠. 원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들을 찾아주는 기능이 바로 오스냅입니다. 선의 끝점, 원의 중심점, 혹은 교차점, 이런 것들을 내가 마우스만 딱 갖다 대면 알아서 찾아줘요. 그래서 오스냅이 없으면, 오스냅을 모르면 도면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길게 그립니다. 딱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길게 그려요. 실제로 손으로 설계할 때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길게 그냥 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우개판이라는 게 존재해요. 설계용품 중에 이렇게 지우개판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딱 갖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지우개를 지우는 거예요. 트림입니다. 길게 그려서 트림으로 자르고. 근데 해보니까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익스텐드로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짓말 조금만 더 해서 도면 다 그릴 수 있어요. 글씨 쓰는 거, 해치 넣는 거,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는 방법만 연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대 극좌표에 대해서 공부했단 말이죠. 자, 상대 극좌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 극좌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되고, 도면을 조금만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여기 오스로 모드하고 폴라 모드가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얘가 직교좌표고 얘가 폴라 트래킹입니다. 극좌표 추적기라고 합니다.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왼쪽에 직교 모드, 즉 오스 모드로 체크되어 있나요? 대부분 다 폴라 트래킹으로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폴라 트래킹이 좌표 추적기입니다. 옛날에는 이 폴라 트래킹이 없었어요. 좌표 추적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오스 모드를 켜놓고 썼어요. 단축키가 F8키입니다. 단축키 F5, 그러니까 직교 모드는 F8키, 그 다음에 폴라 트래킹은 단축키가 F10키입니다. F8키를 누르면 이렇게 직교 모드로, F10키를 누르면 폴라 트래킹으로 넘어가요. 먼저 직교 모드부터 볼까요? 선이 이렇게 라인. 선이 이렇게 수평으로만 그려집니다. 마우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수평으로만 그려져요. 한번 해보시죠. 폴라 트래킹은 요 아이콘 바로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5도, 10도, 15도, 그 다음 18도, 23도, 30도, 45도, 90도. 우리가 많이 쓰는 각도들. 예를 들어서 제가 45도를 체크했습니다. 45도 체크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선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도 알아서 이렇게 찾아줘요. 약간 삐뚤어져도 돼요. 약간 삐뚤어져도 알아서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45도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러니까 폴라 트래킹이 생기고 나서 직교좌표를 쓴 적이 없어요. 다 폴라 트래킹만 씁니다. 자, 다시 또 하나 알려드리죠. 자, 라인.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숫자만 쓸 거예요. 여기다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놔야 되겠다. 라인, 그리고 클릭하고 좌표를 쓰는 게 아니고 선의 길이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선의 길이를 쓰는 거예요. 100mm.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지금 현재 커서의 방향으로 100mm를 그리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요. 100mm가 너무 작구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150mm. 그러면 어떤가요? 커서 통과하는 선으로 150mm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선이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100mm. 그러면 커서의 방향으로 쭉 가다가 100mm 되면 딱 끝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방법을 엄청 많이 써요. 저도 이 방법을 써요. 폴라 트래킹에 이미 각도가 잡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게 한 변의 길이가 50인 땡땡을 그리세요. 정다각형 그리세요 했잖아요. 그죠? 자, 45도입니다. 라인 0도 방향으로 50, 45도 방향으로 50, 90도 방향으로 50. 어떤가요? 그냥 쉽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정팔각형 그려졌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이요. 360도 나누기 5, 72도네요. 근데 여기에 72도가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트래킹 세팅 보이시나요? 트래킹 세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 에디셔널 앵글, 즉 다시 말하면 각도 추가. 뉴 버튼 누르고 여기다가 72도. 그 다음 OK. 자, 다시 한번 봅시다. 72도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네, 72도 클릭. 자, 라인 50. 그 다음에 72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주는 거 보이시죠? 50. 그 다음에 144도죠? 50. 자, 그 다음 순서대로 여기서 50. 마지막 클로즈. 그러면 오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얼마든지 내가 각도를 추가해서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사용하기 많이 쉽죠?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얘는 사용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워야 돼요.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지우세요. 안 그러면 간섭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간섭이 생겨요. 사용하신 뒤에는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종종 보면 5도, 15도에 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되게 불편해요. 가장 좋은 건 한 45도나 90도에다 놓고 쓰세요. 그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바꿔서 쓰시면 돼요. 자, 다음 이번에 원 그리는 방법입니다. 원 그리는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쓰셔도 돼요. 하나씩 눌러서 쓰셔도 되고 그냥 서클 명령어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서클 그러면 이렇게 서클 명령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서클을 쓸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거요. 요 항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숫자 앞에 기호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말 그대로 R50으로 읽으면 돼요. R50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반지름 50mm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R자가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여기 나오죠? 반지름이라는 뜻이에요. 반지름. 근데
얘는 기호가 이상하죠.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5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건 지름 50mm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에는 그러니까 원의 크기를 그러니까 원의 크기를 보여줄 때 반드시 이렇게 숫자 앞에 R자를 써주시거나 숫자 앞에 파이를 써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얘가 반지름 50짜리인 원이구나, 얘가 지름 50짜리인 원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서클 명령을 내리면 제일 첫 번째로 중심점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지름으로 내가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서클 그랬더니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 입력해 주세요. 마우스를 클릭. 그랬더니 라디어스 오브 서클 오아 다이아메타,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지름. 여기다 50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50인 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이아메타를 클릭하고 50. 그러면 지름이 50인 원. 분명히 원의 차이가 나겠죠? 반지름이 50인 원은 결국은 지름이 100mm란 뜻이죠? 그리고 지름이 50이란 얘기는 반지름이 25란 뜻이죠? 자, 여러분들도 두 개 해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따로따로 쓰셔도 돼요. 센터 라디어스, 센터 다이아메타. 이거 쓰셔도 됩니다. 종종 보면은요, 이제 기호가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파이 100이라고 써 있습니다. 파이 100이라고 써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지름이 100이란 뜻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반지름으로 고쳐서 쓰는 습관들이 들어있어요. 파이 100이면, 그러니까 지름이 100이면 반지름이 50이죠? 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50 이렇게 써요. 근데 지름 100이면 지름으로 해서 100mm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지름이 70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35요. 금방 계산되네요. 그럼 지름이 75입니다. 반지름은요? 언뜻 안 나오죠? 다시 한 번 들어가죠. 지름이 75.5입니다. 반지름은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속도를, 그러니까 작업 속도를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억지로 이걸 지름으로 표시된 걸 굳이 반지름으로 바꿀 이유는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도면에 지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지름으로, 반지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반지름으로 그리세요. 이해되시나요? 그거 굳이 반지름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사람이 뜻을 세웠으면 초지일관해야죠. 저는 죽어도 반지름을 쓰고 싶어요. 자, 이렇게요. 자, 서클 중심점 클릭하고, 자, 조금 더 서클 중심점 클릭하고, 자, 여기다가 제가 75, 그러니까 반지름을 바꾸고 싶어요. 75를 이렇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캐드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보세요. 다이아메타. 지름 75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그 다음에 75 나누기 2 이렇게요. 그러면 반지름은 이렇게 캐드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해보시죠. 하시면서 그냥 들어두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나누기밖에 안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안 됩니다. 오로지 나누기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75 나누기 2 이렇게 쓰는 거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시죠?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 나누기만 허용해 주는데, 그러니까 더하기 안 돼요. 빼기 안 돼요. 곱하기 안 됩니다. 뭐만 된다고요? 나누기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정수 나누기만 허용합니다. 원래 나눗셈인데 나누기, 정수 나누기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정수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자요.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5가 있고 75.0이 있고 75.5가 있습니다.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고, 얘는 소수가 있는 수. 이해되셨나요? 누가 정수예요? 아이고. 얘가 정수입니다. 그럼 얘는요?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실수. 그럼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중간수인가요? 실수. 이해되셨나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1, 1.0, 1.1 이렇게 딱 쓰시곤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정수냐 실수냐?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이거 정수요. 75.5, 75.0 이거 정수요.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셨어요. 0도 숫자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0은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0 이꼴 0은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수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숫자가 맞습니다. 자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십진수입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십진수면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맞나요? 아니면 0, 1, 2, 3, 4, 5, 6, 7, 8, 9가 맞나요? 1부터 시작하는 십진수가 맞는 건가요? 0부터 시작하는 십진수가 맞는 건가요? 네, 0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10이라는 숫자는 1과 0의 합성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75.0 다시 말해서 수의 세계는 0도 숫자입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름이 75.5예요. 지름이 75.5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이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가야죠. 75.5도 반지름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정수 나누기만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분자와 분모의 동일한 숫자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요. 자, 75.5 나누기 2, 37.75네요. 그죠? 75.5 나누기 2. 어떤가요? 제가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75.5. 그죠? 10을 곱한 거죠? 나누기 2. 10을 곱한 거죠? 어떤가요? 목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서클. 이렇게요.
75.5 아이고 나누기 2 이렇게요. 10을 곱한 거죠. 그죠? 소수점 하나가 10, 두 자리는 100, 세 자리는 1000이죠. 그러니까 각각 그렇게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원이 그려집니다. 자, 지름이 75.5, 반지름이 37.75.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CAD를 쓰면서 이렇게 나눗셈을 이용해서 값을 넣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나눗셈을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에 곱하기 10을 하던가 어떤 때는 100을 하던가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서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항목이 2포인트, 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 2포인트예요. 요거 하기 전에 오스냅 하나만 체크해 놓고 넘어가죠. 자, 보시면 여기요. 요 아래 가면 네모난 사각형에 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오스냅입니다. 오른편에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엔드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체크되어 있나요? 네, 체크해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오스냅이라고 하는 건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지닌 어떤 특정한 포인트란 뜻이에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그리고 싶어요.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길 원해요. 그럼 이 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좌표를 썼으면 모를까? 현재 이 점의 절대좌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걸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CAD한테 시키는 겁니다. CAD야 여기 끝점을 좀 찾아봐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걸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라인 그래놓고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마우스로 선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난 점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상에 이렇게 네모난 점 찍히죠? 이때 클릭하면 찾아집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점, 라인 그리고 딱 네모난 점 나오죠? 이때 클릭하면 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냅을 알아야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그리고 클릭하면 가까운 쪽, 커서와 가까운 쪽의 끝점이 선택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커서와 가까이 있는 점 양쪽이 있잖아요. 그죠? 끝점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서와 가장 가까이 있는 끝점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서클에 3포인트하고 2포인트가 있는데 수학적인 정의는 이래요.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3포인트는 점 3개를 찍는 겁니다.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어떤가요?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점을 통과하면 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2포인트예요. 2포인트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3포인트와 그러니까 정의가 어긋나죠.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정의가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봤어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다는 것. 그런데 2포인트,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있답니다. 조건이 뭐냐면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 하나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2포인트는 지름의 양 끝점. 그게 2포인트입니다.
서클, 투포인트, 그리고 끝점, 끝점. 지름의 양 끝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투포인트의 정의는 지름의 양 끝점이란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투포인트를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좌표를 이용해서 서클, 투포인트, 점 하나 클릭하고 골뱅이 100만큼 0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100이고 0도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는 서클, 투포인트, 골뱅이 100만큼 45도.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45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 100만큼 45도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지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100만큼 90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90도 방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응용해서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휠을 2번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 다 지우고 그 다음 휠을 2번 더블 클릭합니다. 이게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X자로 열십자를 그려봅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TTR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TTR이라고 되어 있죠.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자, 서클, TTR,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오스냅이에요. 접한다 라는 뜻입니다. 커서가 갖다 댄 선에 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 선에 접하는, 요때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동그란 아이콘 나오죠? 이때 클릭. 그리고 반지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50 엔터. 그러면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선을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합니다. 서클, TTR, 클릭하고 반지름 50 엔터. 오른쪽에 만들어지네요.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TTR, 클릭하고 엔터. 다시 TTR, 클릭하고 엔터. 어떤가요? 내가 클릭하는 쪽에 원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서클 TTR은 위치는 알아서, CAD가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내가 클릭하는 쪽, 지금 선 이쪽을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클릭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접하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집니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라인, 선을 이렇게 그리고 원도 적당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적당히 그린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접한다는 게 선에만 접하지 않아요. 원도 접해요. 서클, TTR 이렇게요. 원을 클릭하고 선을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반지름 50. 서클, TTR, 클릭하고 50. 어떤가요? 클릭한 위치 쪽으로 원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그렇지는 않네요.
자, 또 보세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도 만들어집니다. 서클 TTR 클릭하고 반지름 150 이렇게요. 크면 이렇게도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데 여기 보면 떨어져 있죠. 무슨 이유일까요? 얘를 쭉 연장하면 여기에 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 찾아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원을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50 다시 반지름 50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극악한 예제예요. 자, 100 그리고 서클 TTR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도 해볼까요? 이렇게도 해볼까요? 아이고, 안 만들어지네. 아, 좀 작구나. 150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계속 바뀌죠? 이거 최종 8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접하는 부위가 8개 나옵니다. 여기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나오죠? 위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총 8개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서클 TTR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내가 클릭하는 위치를 잘못 찍었구나. 다시 위치를 지정해서 찍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번엔 선을 3개 그려볼까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건 이 점에 접하고, 그러니까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는 원이요. 근데 명령어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명령어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딨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탄젠트라는 거 있죠? 얘예요. 보시면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세 번째 선 클릭. 이렇게 간단하게 내접하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선에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에도 돼요. 선 클릭 원 또는 선 클릭 원 바깥쪽으로. 자,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또는 이렇게 원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그러면 안쪽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안쪽에, 바깥쪽으로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입니다. 오스냅은 조금 아까 봤듯이 선이 지닌 혹은 원이 지닌 특정한 위치를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원에 관련해서, 그 다음 기타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면 돼요. 선 관련해서는 엔드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끝점이에요. 그리고 선의 끝점,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이거 중간점. 원 관련해서는 센터입니다.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쿼드란트, 이거 4분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이게 접점이고요. 우리가 탄젠트를 계속 지금 봐왔죠. 그러니까 탄젠트라든지 TTR은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썼던 게 이 접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기타로 인터섹트, 교차점이요. 선이나 뭐 선과 선이 혹은 원과 원이 혹은 선과 원이 교차하는 지점들.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이건 수직점이요.
수선이라고 했죠? 네, 그 수선이요. 이렇게 수선을 끄집어낼 때 쓰는 게 바로 퍼펜디큘러입니다. 이렇게 크게 7개인가요? 네. 7개를 일단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됩니다. 오스냅을 쓰는 방법은 첫 번째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오스냅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 다음에 연구 설정이요. 연구 세팅. 아니 그냥 세팅이라 그럴까요? 오스냅 설정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1번과 2번은 이거 한 번만 쓰기입니다. 한 번 쓰기.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거 딱 하나만 쓰고 한 번 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팅은 뭐예요? 계속 내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찾아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하죠. 오스냅이라는 건 보조 명령어입니다. 보조 명령어예요. 주명령어가 아니고 메인 명령어, 핵심 명령어가 아니고 그 명령어 안에서 쓰는 보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독으로 AND라고 쓰면 에러 메시지 떠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AND라고 써버리면 이렇게 뜹니다. discontinued command. 그러니까 쓸 수 없는 명령어란 뜻이에요. use the qt command to exit AutoCAD. AutoCAD를 나가려면 q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세요. 이해되시나요? AutoCAD를 종료하는 방법이요. CAD 종료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X 표시 누르면 꺼지잖아요. 근데 AND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QT가 있고 EXIT가 있습니다. 3개예요. 저장하고 끝내기, 저장하지 않고 끝내기, 뭐 이런 식으로 AND, QT, EXIT 3개예요. 근데 여기 AND는 뭐예요? 여기 AND랑 겹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커맨드에다가 AND라고 써버리면 옛날에는 CAD가 그냥 꺼져 버렸어요. 하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막아놓은 겁니다. AND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막아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AND는 언제 쓸까요? 자, 오스냅이 어떤 명령어라고요? 특정한 위치를 찾아주는 명령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라인 명령어 안에서 또는 서클 명령어 안에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서클 그랬더니 여기 센터 포인트 포 서클 포인트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센터 포인트가 중심점이죠. 다시 말하면 중심 위치란 뜻이에요. 위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요. 엔드 포인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엔드 오브라고 뜹니다. 갖다 대면 엔드 포인트만 이렇게 활성화돼요. 클릭하면 엔드 포인트가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서클이라는 명령어 안에서 또는 라인이라는 명령어 안에서 쓰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투포인트, 2점을 통과하는 원이잖아요. 여기다 AND라고 씁니다. AND 그리고 엔터. 그러면 다른 오스냅은 다 멈추고 AND 오스냅만 활성화됩니다. 이렇게요. 클릭. 자,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나와 있네요. 클릭하면 어떤가요? AND 오스냅으로 서클을 그린 것 이해되시나요? 이게 투포인트 오스냅입니다. 이렇게 오스냅은 명령어
안에서 쓰는 겁니다. CAD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점이 어딘가요? 혹은 다음 점이 어딘가요? 혹은 원의 중심점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위치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CAD가 우리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CAD가 우리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우리가 위치를 여기 교차점이야, 여기 중간점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오스냅인 겁니다. 그래서 보조 명령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직접 입력할 때, 지금 제가 직접 입력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요거 대문자만 씁니다. 대문자만 써요. 이렇게 대문자만 씁니다. 직접 입력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만 씁니다. 소문자는 안 써요. 소문자 안 쓰고 대문자만 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직접 입력할 때는 대문자만 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라인을 하나 그리시고 서클, 투포인트, 그 다음 여기다가 엔드, 엔터, 끝점 지정하고 다시 엔드, 엔터, 끝점 지정하고, 그러면 투포인트 서클이 그려질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미드포인트란 얘기는 중간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선의 중간점의 위치를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라인, 자, 쉬프트 오른 버튼, 미드포인트, 그리고 선을 갖다 대면 미드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렇게 미드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서클, 미드포인트,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그러면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서클, 미드포인트, 이 선의 중간점이 원의 중심점이고 엔드포인트, 끝점이 반지름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센터요. 순서대로 지금 엔드 미드는 했고 센터는 원의 중심점을 말합니다. 자, 서클, 원의 중심점을 물어보죠. 이 원을 클릭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를 클릭하고서 선생님 왜 중심점을 못 찾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세요. 이해 못 찾습니다. 누굴 클릭해야 돼요? 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여기를 클릭하면 중심점을 못 찾을까요? 영역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건 2D예요. 2차원입니다. 2D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의 위치입니다. 근데 여기는 영역이에요. 영역은 2D가 아니고 2.5D?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위치를 못 찾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클릭하면, 자,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원의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점이 찾아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원을 직접적으로 클릭하셔야만 원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센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면 이 원의 중심 위치를 찾아줘요. 이렇게요. 여기 중심 위치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직접적으로 중심점을 클릭하면 찾아줍니다. 이렇게요. 이 안에서는 안 나오죠? 안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원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면 중심점을 찾아줘요. 이렇게요. 스쳐 지나가게 되면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쿼드란트. 이 쿼드란트란 단어가 되게 생소해요. 4분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쿼드란트랑 유사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죠. 비슷한 단어. 쿼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쿼터. 어디서 쓸까요? 제일 많이 쓰는데. 농구 경기요. 농구장에 가면 1쿼터 끝났습니다. 조금 쉬고 다시 2쿼터, 그리고 3쿼터, 4쿼터 끝나면 경기가 끝나죠. 그죠? 농구에서 쿼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쿼터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생활 영어에서도 씁니다. 생활 영어에서 15분을 뜻하는 말이 쿼터입니다.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쿼터가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쿼터와 이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같은 단어예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원을 4분의 1로 쪼개면 나오는 점들 있죠. 그걸 4분점이라고 합니다. 4분의 1이 되는 점. 그래서 4분점이라고 합니다. 쿼드란트니까 당연히 4분점이니까 당연히 4개가 나옵니다. 라인, 쿼드란트, 이렇게요. 쿼드란트. 점 4개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지점의 포인트, 여기를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지껏 제가 오스냅을 계속 한 번씩 쓰는 방법을 썼죠. 세팅을 한번 해보죠. 커맨드에다가 오스냅이라고 씁니다. 오스냅. 오스냅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오스냅 대화 상자가 뜹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가장 나쁜 습관이 셀렉트 올 해서 쓰는 습관이 가장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안 좋을까요? 이 오스냅들 있잖아요. 이 오스냅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나중 되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제일 먼저 되는 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니어레스트가 제일 먼저 돼요. 나는 엔드포인트를 찾을 건데 엔드포인트 찾기 전 끝까지 니어레스트가 쫓아와요. 내가 센터를 찾고 싶은데 센터가 안 나와요. 니어레스트만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니어레스트를 꺼야 센터가 나와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실무 나가면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수하세요. 포인트를 잘못 찍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요. 이 포인트가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포인트가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어떻게 쓰냐면 최소 3개, 최소 3개, 그 다음에 기본 4개, 많이 쓰면 5개. 이해되셨나요? 자, 선이 엔드 미드잖아요. 하나. 원 관련해서 센터, 그 다음에 쿼드란트, 여기 탄젠트 있죠? 그 중에 하나. 그 다음 기타, 쿼드란트 인터섹션이죠? 그 중 하나.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기본 3개를 찍고 여기서 내가 좀 쓰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이건 조금 많이 쓰는데 하는 것들. 그때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4개예요. 엔드, 미드, 센터, 인터섹트가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퍼펜디큘러나 탄젠트도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퍼펜디큘러 체크해 놓고 쓰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되게 불편한데 잘 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습관의 차이겠죠. 저는 원래 이걸 안 써요. 다 타이핑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이핑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근데 최소한 이렇게는 체크해 놓고 써요. 최소한도로. 그래야 내가 작업하는 거 작업하고 나머지 그냥 후딱 엔터, 그러니까 타이핑해서 쓰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오스냅 온 해서 F3키 되어 있죠. F3키가 온오프 키입니다. 자, 볼까요? 오케이. 여기가 5스냅이에요. 얘가 5스냅이에요. F3키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맞나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커맨드 라인에 이렇게 떠요. 5스냅 온오프 계속 뜹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면 5스냅 트래킹이 온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는 F11입니다. 이 5스냅 트래킹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5스냅 요 버튼 왼쪽에 있는 요 아이콘이 5스냅 트래킹 아이콘입니다. 5스냅 트래킹, 5스냅 추적 아이콘이에요. 5스냅을 추적하는 겁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요. 라인 엔드 포인트로 이렇게 클릭했단 말이죠. 얼마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위치를 지금 모르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엔드 포인트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1초, 2초, 3초. 그 다음에 쭉 옆으로 이동합니다.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교차점 나왔죠? 이때 클릭. 5스냅이 추적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한 2초나 3초 딱 되고 있다가 옆으로 그대로 천천히 이동하면 해당 5스냅이 추적이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크로스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극좌표 추적기 대신에 폴라 트래킹을 그 다음에 5스냅과 5스냅 추적기를 함께 쓰는 거죠. 요렇게 쓰면은 도면 작업하는데 많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극좌표 추적기, 그러니까 오소 모드를 그렇게 지금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옳다 그르다라가 아니고 그냥 습관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스냅 사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5스냅 세팅하려면 5스냅하고 엔터 쳐서 대화 상자 떠야 되잖아요. 불편한 거죠. 여기 누르세요. 여기에 나옵니다. 아까 엔드포인트 체크된 거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이게 5스냅 대화 상자예요. 만약에 내가 대화 상자를 띄워야 돼요. 명령어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맨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여기 5스냅 세팅이라고 나오죠? 얘 클릭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자, 탄젠트요. 참 탄젠트는 아까 조금 해봤어요. 그죠? 접선이라는 건 해봤습니다. 자, 서클을 하나 이렇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우리가 탄젠트를 쓸 때 원에서만 썼잖아요. 그죠? 라인, 제가 여기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접하는 선이 그려질 수 있겠죠. 이럴 때 탄젠트. 자, 탄젠트 그리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접점이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원에 접하는, 여기서 이 원에 접하는 선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라인,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하면 탄젠트로 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적당히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 똑같이 모습 만들어지죠? 바깥에서 원으로, 원에서 바깥으로 다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원을 하나 더 그려보죠. 이렇게요. 두 개죠. 이 원에서부터 이 원으로, 이 원에서부터 이 원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을 연결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쿼드란트요.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런 실수를 잘해요.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실수를 잘해요.
근데 보세요. 이건 원을 통과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자연스럽게 접속을 하고 있죠. 다시 봅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선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를 쓰셔야 돼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가 아닌 탄젠트에서 탄젠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인터섹트요. 교차점. 인터섹트, 교차점. 선이나 원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교차하고 있는 지점들 있죠? 이렇게. 선이나 원이 교차하는 지점. 라인, 인터섹트. 자, 여기 있네요. 그리고 교차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합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클릭하면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라인 명령을 쓸 때도 그렇고 서클 할 때도 인터섹트를 다이렉트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자, 인터섹트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선의 교차점, 바로 여기를 찾고 싶어요. 근데 선이 지금 교차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1회 사용하는 것만 됩니다. 5스냅 세팅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요. 인터섹트 이렇게요. 얘를 쓸 때만 1회 사용할 때만 됩니다. 선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인터섹트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교차하고 있는 선을 클릭하면 교차점을 찾아줘요. 쭉 연장해서 찾아줍니다. 이렇게 교차된 것도 찾아줘요. 라인 인터섹트 선 클릭하고 교차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가장 가까운 교차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요거는 요긴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퍼펜디큘라요.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입니다.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사선을 그렸습니다. 라인 바깥쪽에서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을 클릭하면 서로 수선이 그려지겠죠. 한번 해보시죠. 라인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라인 퍼펜디큘라 그리고 원을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거꾸로도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 한 거보다 두 번째 한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옵셋이요. 옵셋은 간격 띄우기 명령어입니다.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선을 혹은 원을 복사하는 명령어가 옵셋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써야 될 명령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옵셋입니다. 자, 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그리고 옵셋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얘가 옵셋이에요. 이렇게 말발굽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얘가 옵셋입니다. 자, 옵셋.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옵셋 디스턴스. 거리가 얼마인가요? 거리가 얼마인가요? 간격을 띄운다 그랬잖아요. 그 간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간격을 써주면 돼요. 20mm입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AD가 다시 저한테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Offset. 간격을 띄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Select가 선택하다 라는 뜻이고 Object는 객체란 뜻이고 Offset은 간격이죠.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인트 온 사이드 투 옵셋, 옵셋할 방향을 클릭해 주세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클릭해 달랍니다. 클릭. 그럼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복제할 방향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20mm씩 복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0도 방향으로 복제한 게 아니고 무슨 방향?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한다는 사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 그랬더니 여기 20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앞전에 썼던 게 20mm짜리 쓴 거예요. 똑같이 20mm 쓸 거면 굳이 20이라고 안 쓰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20이 바로 적용됩니다. 자, 20mm로 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40mm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 옵션에 보면 간격 바꾸겠다라는 옵션이 없어요. 간격을 바꾸려면 옵셋 명령을 종료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중간에 옵셋 할 때 왜 중간에 간격을 못 바꾸나요? 라고 굉장히들 많이 물어보세요. 못 바꿔요. 그래서 옵셋을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격을 다시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간격이 바뀝니다. 엔터, 다시 20, 엔터. 자, 복제된 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50. 반지름 50이에요. 옵셋 20mm. 원도 옵셋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거리가 바뀌는데 여기서 반지름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반지름이 다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반지름 값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20을 빼니까 30. 여기다 20을 더하니까 70. 70에서 20을 더하니까 90. 이해되시나요? 원을 옵셋 할 때는 반지름 값이 바뀝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 옵셋 할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또 있네요. 이런 거요. 이렇게 좌우로 해서 벽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중심에 선을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옵셋해서 간격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디가 그러냐면 벽선이 그래요. 벽선. 이 벽선이요. 이해되시죠? 보통 이런 벽선, 얘 같은 경우는 기본 120mm. 저런 외벽 같은 경우는 한 420mm, 뭐 혹은 300mm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옵셋 15, 아니 옵셋 아까 썼던 걸로 75 나누기 2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잘못 눌렀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75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방법 많이 써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옵셋 75 나누기 2, 그리고 선택하고 왼쪽으로 한번 클릭,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클릭.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75mm가 된다는 뜻이죠.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트림이요. 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번엔 트림입니다. 트림은 여기 눌러보시면 익스텐드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하나는 자르는 거고 하나는 연장하는 거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자, 먼저 트림이요. 트림 같은 경우 보시면 일반 스탠다드 모드가 있고 퀵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드 이퀄 퀵이라고 되어 있죠. 퀵 모드입니다. 퀵 모드가 생각보다 편해요. 최근에 들어온 기능이거든요. 예전에는 스탠다드 모드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퀵 모드예요. 그래서 많이 쉬워졌습니다. 저도 그냥 퀵 모드 써요. 지우고자 할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지워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빈 공간을 그냥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와요. 클릭.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쭉 내려가서 클릭. 그러면 쉽게 또 트림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라인을 좀 더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가 좀 많아진 거죠. 자, 이렇게 좀 더 그려보시죠. 트림. 빈 공간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아이고 불편하네요. 여기다가 여기는 기능이 없어요. 옛날 명령어는 있어요. 스탠다드 모드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F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F가 뭐냐면 펜스의 약자예요. 울타리.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그려서 엔터. 한 번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트림, 그리고 여기다가 F 누르고 엔터. 여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한 번에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 펜스 기능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림.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팅 엣지요. 커팅 엣지가 뭐냐면 자르는 모서리란 뜻입니다. 자르는 모서리. 경계가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경계가 딱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팅 엣지를 제가 지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모서리 하나만 잘리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요 모서리,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죠. 내가 임의대로 경계를 지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거 한 구간씩이 다 커팅 엣지입니다. 그런데 커팅 엣지를 지정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한 구간씩 자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경계를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는 연장하기죠. 익스텐드, 그리고 쭉 클릭하면 선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익스텐드 클릭하고 쭉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선이 길면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르면 익스텐드로 늘리고. 자, 한번 해보시죠. 도면을 그릴 때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제일 첫 번째는 전체를 그리세요. 상세하게 이렇게 부분 그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전체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전체 크기가 100mm죠. 그 다음 중간이 40mm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라인, 골뱅이 40만큼 0도, 10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40만큼 0도, 아니 40만큼 90도, 아니 다시 4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4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다시 40만큼 0도, 4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클로즈. 맞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요. 선을 어떻게 그리라고요? 크게요. 어떻게 그리라고요? 크게요. 자, 옵셋 배웠죠? 간격을 띄워 복사한다고 했습니다. 옵셋 100mm. 이 선이 오른쪽으로, 이 선이 위쪽으로.
선이 삐죽삐죽 나왔네요. 길면 트림으로 자르라고 했어요. 트림. 다시 옵셋 40mm 트림. 좌표 쓴 거 있나요?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도면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 다시요. 이 안쪽에 13mm 돼 있어요. 이거 다 13mm씩 띄웁니다. 그러면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트림. 하나씩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펜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다 그려졌네요.